2024년 9월 20일 위험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상황은 동일해요. 그냥 이제 경기 침체 올 때까지 쭉 갈 거고요. 이게 연착륙이 되면은 3년 더 걸릴 거고요. 원래는 올해나 내년 좀 해야 되는데 역시나 정부는 강력한 침투를 막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음,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 그런 것들도 정부가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기 침체 상황은 추경 자체가 없는 거에 대해서의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 교부금은 지방이 알아서 쓸 수 있게끔 나가는 돈인데 세수가 한 50조, 80조 정도 모자라다 보니까 이게 18.6조에 해당되는 돈이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기가 안 돌아요. 원래로 주기로 했던 대금이 안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크게,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체감하는 불경기가 거기서 유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거의 전점이라고 보거든요, 바닥. 근데 한 번 더 부서지면은 이제 경착륙이 되는 거고, 지금은 이미 경착륙과 연착륙의 중간쯤에 우리나라는 들어와 있는 거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또 다른 유럽이나 해서 더 힘든 상황이 오면 더 세게 내려오고 어제 이제 그 유럽에 있는 총재가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 지금 경제 상황이 대공황하고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지전이나 전쟁도 같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조금 힘들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08년이라든지 1997년도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가 있었죠. 그러면은 그 주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24년이니까 한 3년 정도, 2028년, 2027년, 8년 거기가 진짜 리스크한 거고 아무 상황이 없으면요. 근데 그 전에 작은 해초리를 좀 맞아야 그나마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거를 안 맞기 위해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순환매로 대응을 할 거고요. 지금 제가 중장기 방식으로 계속 고집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선물 옵션을 활용한 해지도 좋지만 이제 주식 투자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숨통이 트졌죠. 자기들이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지만 지금 일본의 금리는 얼마일까요? 0.25입니다. 아직은 1.75 정도 더 올라가야 돼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미국은 어떠냐면은 지금 5%죠, 5%. 우리나라는 3.5죠. 우리나라 딱 진짜 중간에 끼어 있다는 느낌이 드시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되고 이것 때문에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0.2였으면 이게 노란색으로 안 바뀌었을 겁니다. 자, CDS만 보면은 30일, 30일. 변화가 없어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맹공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삼성과 하이닉스는 안 좋아질 거라는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때문에 주가가 제대로 못 올라가고 금요일 날은 또 상승이 안 됐고 그거에 영향이 약간 있었는지 글로벌 시장도 그냥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율은 그냥 요 라인을 지키고 있어요. 바닥이 마치 난 바닥이오 하는 것처럼 됐어요. 원래는 이게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얘가 조금씩 더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계부채 확대, 우리나라만 뭐 2천조 이야기 나옵니다. 전체가. 근데 이게 자산 없는 2천조가 아니에요. 자산을 가진 2천조고, 물론 자산 시장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겠죠. 그거가 뭐랑 연결되냐면 인구입니다, 인구.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해외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본처럼 플레이를 했다가는 잃어버린 20년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고려하면서 그래서 미국으로 투자를 하고 외국으로 투자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안에서 순환매 장세를 계속 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준이 0.5 비컷을 완화했고 대출한 사람도 조금 숨통이 튀졌고요. 위험기관의 자본 적정성 평가가 똑같이 여전사라는 여신 점유 금융회사입니다.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뭘로 촉발됐다고요? 금리 때문에 촉발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상한 추경 없는 재정 정책 때문에 일어난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제 관점입니다. 그냥. 가계대출 풍선효과 막가라해서 금감원의 카드론 강행한다. 그럼 결국에는 없는 사람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사채로 쓰게 됩니다. 그럼 이거 이상한 돈으로 몰리게 되는 거고 대출규제 정책 축소하고 그다음에 롯데카드랑 롯데건설 쪽에서 안 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프로젝트 판에서 60%가 감소되는 시행사 규제를 강화하면 그러니까
대출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가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최종 손실이 3.9조인데 시간 벌기용 매각 규모를 점검해야라고만 나왔어요. 이게 원래는 대대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나마 시장이 숨통을 튀는 건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금 금리 인하에도 기분 좋게 못 올라가고 우리나라가 동남아, IMF 때 나왔던 동남아처럼 먼저 무너지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자 못 갚는 한계기금 151조인데 이 중에서 4대로 했을 때는 85조, 5대로 하면은 95.3조. 여기 보면은 농협이 딱 추가되는 농협만 10조 정도 감당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한계기업에 대한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죠. 한계기업이란 거는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을 한계기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가 한두 개 무너져서 이자도 못 낸다는 건 원금이 손실로 전환될 수 있다는 거죠. 151조가 되는 거죠. 아까 2천조 대출 중에서 요만큼이니까. 그러면 여대 마진은 더 심각해지겠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요것들은 보통 또 금리가 낮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쉽진 않고 이게 째깍째깍 넘어가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시간 벌기용으로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옥석을 가리면서 디폴트 시킬 거 디폴트 시켜 나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데 경기가 좋을 때 이런 현상을 하는 게 뭐였냐면 임금 상승이 있었던 10,000원짜리 올라갔을 때 전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이죠. 그때는 난리 났죠. 근데 지금 이것도 난리 나야 되는 이용인데 언론이 별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대출이 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구조조정이 끝나고 나면 살아남은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나올 거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침체 리세션입니다. AI 역습에서 중임금 노동자의 실업이랑 지금 우리나라 컨텐츠 종목이 왜 빠지냐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다 노가다 작업으로 다 만들었는데 이거를 AI가 다 커버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IR 뭐 그렇게 한 그 기업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저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보고 이 종목들이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종목에서 빼든지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다.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나마 CGV는 다른 모색들을 내기 때문에 영화관 쪽은 한번 새로운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게임도 가능해요. 근데 다만, 그 특수효과 촬영하는 그쪽은 조금 걱정이 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는 시점의 문제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2027년까지 가버리면 진짜 리스크가 큰 거고요. 지금 올해 내년까지 해서 짧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제공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추경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고 금리 인하 7번 중에 3번이 경기 침체가 왔었다. 그리고 침체가 오고 난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한 경우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경기 침체 우려 과도에 시력 이거는 전 달이잖아요. 근데 이번 달 거 나오는 거가 이거는 통계 수치로인 거니까 조금은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고임금자들이 중임금자로 내려가는 그런 세태도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년 만에 첫 금리 인하 있고 큰 폭으로 낮춰주고 있고 그다음 미국 연착륙 경기 침체는 채권 원인 부분은 결국에는 리세션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채권 부분에 대해서는 단기채를 계속 어차피 금리가 낮은 지금도 낮은 편 아니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주식 쪽으로 봤을 때는 연착륙 때문에 오른다고 했지만 올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올랐다가 내려오잖아요. 올랐다가 내려오는데 이 박스권 안에서만 움직일 거고 박스권이 코로나 때처럼 고점을 찍는 게 아니라 완만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3.5 이상으로 떨어져야만 미국 금리가 그나마 전체적으로 괜찮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와 일본 금리 인상 시작이 충돌하기 때문에 얘가 그나마 살만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여기 일본이 0.25라는 거. 엔캐리 트레이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꺾였다는 게 긍정적이지만 이렇게 쭉 가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기의 문제예요. 시기의 문제. 정책금리 유지고 올해 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 이 내용을 꼭 생각하시면서 엔화 투자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부동산 침체 극복에서 주택 규제를 완화하는데 이게 버블이 쌓여 나간다. 그럼 이거는 진짜 큰 거 그러니까 2027년이고 이 전후에 뭘 조심해야 되냐면 ELS라든지 그 다음에 그 쪼개서 파는 거 있거든요. 쪼개서 부동산을 나눠가지고 좋은 A 등급과 C 등급을 섞어갖고 나눠서 파는 게 뭐냐면 모기지 채권 사태 있었잖아요. 그게 중국발이 오면은 받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은행에서 이거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쪽에 가깝다. 이거 재탕할 겁니다, 결국엔. 자본주의는 재탕. 이거 비슷한 흐름을 조심하시고 그때 고금리, 지금부터는 고금리 은행 예금 상품은 다 피해야 다니고요. 그냥 딱 목적이 있는 정확한 상품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ELS도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게 지금 벌써 터졌고요, 올해.
그러니까 당한 사람들만 아는 거고 안 당한 사람도 모르고 있죠. 그럼 고금리라고 하는데 넘어갈 수 있는데 은행에서는 절대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주식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지금은 지키는 투자 위주로 플레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최종 소개도 안 되는 거고 미국 주택 경기가 감망하고 있으니까 선거가 잘 끝나야만 흐름이 넘어가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면 급락이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번 감망을 하고 대응할 겁니다. 그다음에 금융사 해외 대체 투자가 57조인데 부실금액 2.5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손실 흡수 능력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런 뉴스들이 오히려 걱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대 맞이를 하는 금리를 땡겨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고금리 상품들 그러니까 고금리로 그 이자 주겠다는 상품들을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동 위험인데요. 중동 위험에서 삐삐 공격해갖고 눈이 많이 안구 적출을 하고 치료하는 사례가 많았대요. 왜냐면 삐삐 하면 눈을 보잖아요.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헤즈볼라 연설 뒤에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띄워서 냈고. 그래서 중동 특사가 갔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중동 긴장 완화고 중동 사태에 대한 리포트가 따로 안 나와서 지금 뉴스만 정리를 해드렸는데 지금 언제든지 얘는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1980년대에 일어났던 중동 전쟁이랑 결국에는 뭐냐면 걸프만 전쟁까지 일어나는 그런 사태까지가 어느 정도는 예고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예고돼 있는 것 같고 거기에 중동에서 일어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날지도 조심스럽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의 꼭 이게 성장은 AI에서 촉발된 기도 하지만 이 공장들이 대부분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 있죠. 미국으로 다 들어갔을 때 제일 위험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돌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시장 대응해 주시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비율이 100%를 하지 마시고 미국 시장에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그리고 이쪽은 우주항공 쪽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위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내용까지 섞었는데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때문에 숨통을 튀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추경이 올 때까지는 아직도 리스크가 있다. 추경이 제발 침체 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침체 이후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정부가 이어지면 이게 조금 안타깝고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이유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위험 정보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